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디지털 아카데미가 미디어 스쿨, 뭔가 우리가 미디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끄신 이곳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향을 할 겁니다. 음향은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는 신대근 음향간사고요. 네, 굉장히 레코딩 엔지니어링을 지금 공부했고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문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오늘, 그리고 장비 지금 세팅해 놓은 거 보셨죠? 실습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는 아니지만 뭐 필요한 거 제가 옆에서 보조하면서 실습할 테니까 우리 신대근 간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림돌 아카데미. 오늘은 음향을 이제 보실 차례인데요. 음향은 8주 과정 중에 오늘 딱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되는 분량이 많아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웬만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커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실습이라든지 뒤쪽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에 이론 부분들은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은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 섹션별로 끝날 때마다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질문은 좀 진행상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음향을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음향을 할 때 저렇게 합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제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많이 음향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소리를 보고 싶은데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리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리시는 게 바로 이게 소리죠. 그래서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 하나예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이 되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돌을 하나 들고 물에다가 딱 던지면은 그 돌이 떨어졌을 때 물결이 저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일어나죠. 물결이 일어나면서 퍼지게 됩니다. 소리가 전달이 되는 원리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도달하기까지 전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의 에너지가 공기 속에 입장해서 밀어서 여러분들이 귀에까지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란 이제 공기의 진동이고요. 그 파동이라는 것을 이제 소리의 전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파형이라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크게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파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파형의 모양을 시간상 그림으로 표현한 이제 그래프 같은 그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음파는 전달되는 물리적인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리가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질자 운동이고 추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공기가 그렇게 전달이 되고요. 공기 중에 이제 수많은 입자가 진동을 통해서 쭉 이제 약해짐과 동시에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우리가 도미노가 쭉 쓰러지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도미노 하나가 몇 가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도미노를 밀고 쓰러지고 하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진동들이 옆에 있는 공기를 밀어요. 그러면 그 공기가 또 밀림을 받으면은 또 바로 밀어요. 그렇게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 귀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그림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게 소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frequency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라는 건 무엇인가? 1초 동안 아까 우리가 그 소리라는 것은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공기의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1초 동안 발생하는 진동의 횟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Hz라고 하면은 1초간 진동이 딱 10번. 그러면 이제 10Hz라고 하고요. 1kHz, 그러니까 1000Hz는 1초간의 진동이 1000번. 예, 정말 딱 1초 딱 한데 1000번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kHz라고 합니다. 주기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번 갔을 때에 파형이 다시 반복되기 전까지 시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고음이 될수록 이 파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저음이 될수록 파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둘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가면서 소리라는 것이 생겨나고 전달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리라는 것은 과학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어떤 그런 신호적인 거라든지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너무 깊게 막 이렇게 고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리의 성질을 좀 볼게요. 그래서 소리의 성질에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음의 세기, 센 소리, 그리고 이제 약한 소리, 높낮이, 피치죠. 그러니까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이제 그 피치고요. 진폭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그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낮게 내려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향성이라는 것은 방향이고요. 지금 이 스피커에서 지향성을 여러분들이 향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스피커를 뒤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의 방향이에요. 소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여기 그림에 보셨던 것들을 좀 볼 텐데요. 반사라고 해서 소리가 아까 공기에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소리가 벽에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서 뒤쪽 벽도 맞고 천장도 맞고 바닥도 맞고 우리 몸도 맞고 여기 책상도 맞고 다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그러면서 잔향이 생겨요.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소리를 아! 하면은 아를 끝내는 순간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 0. 몇 초간 약간 그 울림이 있어요. 그게 리버버레이션. 그게 이제 벽에 계속 소리가 맞고 튕기면서 생겨나는 잔향 같은 거죠.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절. 많은 그 소리가 이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좀 저음역일 경우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딱 중간에 뭔가 막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기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건물에 기둥 뒤에 딱 이렇게 있으면은 소리가 그 기둥 건너편에 소리가 올 경우에 약간 고음은 잘 안 들리고 저음이 좀 잘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회절의 현상이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은 고음은 반사가 더 잘 되고요. 잘 튕겨요. 탱탱볼처럼 바닥에서 툭툭 잘 튕기고요. 파장이 짧은 저음은 파장이 긴 저음은 꺾여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는데 굴절이라고 소리가 이제 그 공기 흐름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온, 소리는 기온의 온도요. 정말 덥다 춥다 그 온도 있죠? 그것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밤보다 낮에 좀 더 소리가 작게 들리는 현상이 있고요. 지면에 이제 바닥에 열이 올라오면서 그 더운 공기 소리 때문에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없거나 뭐 춥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잘 들리는 편이고요. 뭐 이거를 육감으로 오늘은 기온이 높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이런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일어난다라는 거. 이제 이런 벽에 걸린 이런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CGS에 이쪽 본당에만 가도
벽에 이렇게 네모나게 쭉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소리의 튕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붙였을 때에 소리가 좀 더 이렇게 튕기지 않고 잔향을 죽여주면서 깔끔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건 디퓨저라고 이제 소리를 확산식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죠? 퍼뜨리는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건 소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사 가실 때도 보면은 딱 가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소리 지르면 확 울리잖아요. 그게 이제 소리들이 흡수가 되지 않고 여기저기 이제 막 튕기면서 나는 잔향들이고, 가구 뭐 소파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막 생겼을 때는 소리를 내도 그냥 그게 그 가구들이 이제 소리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잔향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갈게요. 간섭이라고 위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소리를 그래프적으로 나타낸 것을 보통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일주기 내 상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같은 위상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강된다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가 바로 옆에서 저랑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로 똑같이 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제 목소리가 훨씬 커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타이밍이라든지 조금씩 뭐 0.몇 초 동안 이렇게 살짝 틀어지는 경우에는 좀 약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세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역상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소리가 그 위상이 180도로 뒤집어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 관섭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사라져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게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주로 이제 혹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헤드폰을 끼고 전원을 켜면은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좀 그런 헤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라든지 뭐 밖에 좀 시끄러운 소리들을 안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개발이 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건축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만든 건축 같은 경우 팬 큰 게 벽에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 경우에 팬이 딱 여기 있고 마이크를 거기다 댄 다음에 팬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을 해요. 그 녹음을 바로 스피커로 보내는 거죠. 그 스피커에서 위상을 딱 180도 집어서 돌려서 내보내면은 그 팬의 소리를 좀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위상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볼게요. 위상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위상이 바뀌는 걸 역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노이즈 캔슬링 또는 혹은 빛 역시 우리가 바라볼 때 빛 또한 주파수의 개념이 있어요. 주파수의 성분을 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사님께서 그러셨죠. 가점 주파수가 20Hz에서 2만 Hz까지 갔다고요. 근데 빛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의 몇십 제곱까지 가요. 그런 것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위상을 뒤집으면은 우리가 보는 것까지 안 보이거나 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재생은 안 하네요. 잠시만요.
줌을 이용해서 제가 좀 심심하니까 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요. 2년 전에 저희 필그림 교회에서 마지막에 필그림 이어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녹음할 때 마이크에서 역상이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왔죠. 기억나지 형님? 그게 뭐였냐면 소리가 왜 방송 딱 처음에 일부에 예배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목사님 목소리만 딱 사라졌었거든요. 그게 위상이 틀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누가 제가 의도적은 아니었는데 녹음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편집할 때 사실은 위상 체크를 전혀 못 하니까 역상이 된 걸 모르고서는 그냥 캔슬링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채널 2개가 스테레오로 이렇게 있는 게 역상이 딱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캔슬링이 딱 돼서 한쪽 채널을 지워버렸어요. 나중에 그걸 이제 다시 그래서 2부 때부터 다시 복귀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역상 같은 경우는 좀 이거 사실 이 페이스 이렇게 그래프를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어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제 듣는 샘플을 아마 들려줄 건데 스텔스기도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텔스 저투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스텔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역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두 개를 소리가 같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음파 탐지기로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레이더에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리는 것보다는 사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역시 아까 제가 주파수가 있고 모든 빛에는 주파수가 있고 만약에 그래서 위상을 바꿔버리게 되면 역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른쪽 그림을 역상을 건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상의 그 현상이에요. 정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로도 들려드릴 텐데 위랑 아래랑 똑같은 음악이에요. 근데 밑에는 단순히 그 위상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제 두 번째 거요. 똑같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위랑 아래를 따로따로 재생할 때는 괜찮은데 같이 재생을 하면은 안 들리죠.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고 있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소리가 캔슬이 그냥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신기하죠.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걸 처음 배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소리를 지운다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 볼에다가 핀 마이크를 딱 대고 내 방 위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거기서 위상을 뒤집어 버리면 잔소리 안 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소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기기도 하면서 바뀌거든요. 그 소리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우는 현상은 아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뒤집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그 라이브 사운드에서 역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드럼이에요. 악기 중에 드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CGS에 있는 드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드럼마다 마이크를 대거든요. 그러면 스네어 드럼 같은 경우, 킥 같은 경우 킥 안에다 마이크를 대고 밖에다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악기에서부터 마이크가 있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이 약간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캔슬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보셨죠? 약해진다. 녹음에서는 굉장히 좀 피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마 드럼 말고는 이런 현상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먼저 오세요. 혹시 그 역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캔슬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편집하거나 할 때 사용하기도 하나요? 편집할 때 필요하지 않으면 sa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상이 걸리는 경우는 역상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이제 의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킥에 만약에 마이크가 두 개가 있으면은 상쇄가 되거나 약해지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채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채널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냥 사고네요, 사고. 예, 사고죠. 그래서 역상은 이제 현상 자체는 좀 신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제가 볼 때는 음향에서는 적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니 그 뒤집는다 그 라직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뒤집는 건가요? 오디오 장비를 활용을 합니다. 아그 장비로만 하면은 그렇게 채널 바꿔라 뭐. 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파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그 엔지니어들이 활용을 하는 기능인데 아, 파이라고 하는 기능을 딱 키기만 하면은 아, 누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뒤집힙니다. 아.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하면 그게 다거든요. 훌륭한 펑션인데요. 자, 다음 넘어. 있어요. 네. 왜 사운드가 아까 전에 페이지 저 뒤에서 왜 뭐가 있었냐면요. 그 소리의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프레셔가 있을 때도 이 갑자기 프레셔가 가면 약간 그것도 소리에 약간 좀 임팩이 되지 않나요? 갑자기 압력을 팡 터지는 아니, 어떤 압력을 주면은 그 사운드에 그냥 넘어갈게요. 소리.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궁금증을. 아마 공기를 이 압력 압축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소리라는 건 공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공기 자체를 압축을 하게 되면 진공 상태에서 소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공기가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진공 상태인 경우에는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움직임이 없어요. 그 안에서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 그러니까 간단해요. 공기를 압축시키면 기압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력에는 공기의 압력하는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죠. 그게 날씨하고도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메아리가 이제 아까 그 반사 현상 같은 거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저 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정말 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면 신기하겠지만 그냥 가서 부딪히고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거울처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강도인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데시벨이라고 하고요. 단위를 몇 데시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압 레벨이라고 해서 SPL이라고 하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거를 기억해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청력을 상실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헤르츠 개념은 아니고요. 프리퀀시 그러니까 주파수 개념은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냐. 그래서 여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를 제로라고 봤을 때 뭐 부드러운 음악 같은 경우 70까지 가고요. 좀 시끄러운 이제 뭐 공연장 같은 데 가면은 120, 130까지 올라가고요. 140 넘어가면은 사람의 청력이 손실될 수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자음향기기를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실제로 교회에서 좀 만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음향기기를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지난주에 조금 들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속 안에 이제 그 무빙 코일이라고 해서 그 영자석에 가까운 그 작은 가벼운 코일이 진동판이에요. 그 진동판이 제 소리를 듣고 진동하면서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그럼 그 전기 신호가 선월턴에서 믹서로 갑니다. 그럼 그 믹서가 전기 신호를 그대로 스피커로 보내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증폭이란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다이내믹 마이크는 근거리 수음에 좀 용이합니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하면 잘 들려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컨덴서 마이크인데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해왔어요. 이게 컨덴서 마이크예요. 이게 현재 저희가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고요. 소리를 한번 제가 소리를 한번 이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소리랑 지금 제 목소리 이 소리랑 좀 다르죠. 조금 날카롭게 들리죠. 조금 힘이 없게도 들리고요. 힘이 없는 거는 지금 제가 이 안에 걸어놓은 어떤 현상 때문인데, 그리고 지금 약간 하울링의 위험이 있어요. 제가 소리를 확 지르면 이제 여기서 소리가 들어간 게 스피커 갔다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울링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얘는 멀리 있는 것까지 수음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 끝에서 손가락 탁 튀면 이거 잡아요. 그만큼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마이크입니다. 들리시죠? 네, 들으시죠? 네. 그래서 조금 하울링 위험이 있는 마이크인데 녹음실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마이크죠. 교회에서 라이브 사운드에서는 캡처할 수 있는 범위가 끄고 얘기할게요. 캡처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가대라든지 오케스트라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주로 멀리 있는 거를 이제 다수를 잡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안에 이제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소재가 있어요. 그걸 컨덴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향성이 포함이 되는데 원거리 수음이 용이하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의 지향성입니다.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이런 컨덴서 마이크에 있는 마이크의 지향성인데 전지향성이 있고 양지향성이 있고 단일 지향성이 있고 초지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전지향성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리로 뒤로 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잡아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잡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얘는 단일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디오이드라고 해서 카디오이드라는 이름은 사람의 어떤 심장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예전 어떻게 쓰죠? 가운데 파란색. 네, 좋네요. 예, 이게 카디오이드인데요. 사람의 심장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는 거의 다 카디오이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전지향성 옴니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은 모든 주위에서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보통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데 사용하고요. 회중 마이크, 혹은 이제 룸을 튜닝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에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향성이고요. 제일 보편적이고 마이크 정면의 수음이 가장 낮고 후면에서의 수음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면에서 수음이 가장 높고요. 후면에서 수음이 가장 낮습니다. 피드백 현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니터가 저기, 스피커가 저기 있어도 이렇게 말하면 거의 하울링 현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향성이고요. 그래서 교회라든지 라이브 사운드, 실제 프로 가수 공연에서도 거의 이제 이런 단일 지향성의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양지향성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수음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규어 8이라고도 하고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수음하고 뒤쪽에서도 수음하고 상대적으로 옆에서는 수음을 덜 해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주로 이제 뭐 듀엣 같은 걸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핑이라는 거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발음할 때 피읍 발음이라든지 그런 이런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할 때 지금 퍽퍽 소리도 나죠. 그런 걸 팝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이크 위에다 윈드 스크린을 씌우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퍽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시빌런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S 사운드예요. 시옷이나 쌍시옷 소리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는 현상인데 그런 거를 또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는 팝필터라고 해서 보통 컨덴서 마이크 앞에다 쓰고요. 녹음실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윈드 스크린이 이제 이런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에서 끼고 씁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매주 이걸 쓰신 마이크를 사용하십니다. 하울링은 아까 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갖다가 이 앞으로 가서 얘기하면 이제 삑 하고 이제 귀 아프게 울리는 현상인데요. 그 현상은 이해를 하시겠죠?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서 도는 현상이 하울링입니다. 라이브 사운드에서는 가장 피해야 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송사고죠. 예배 시간에 그런 소리가 나면 이제 방송사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의 설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강대상 마이크 이제 설치할 때, 근데 보통 저희가 설치하는 일보다는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짚어갈게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를 비교하는 건데 아까 사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컨덴서에 비해서 고음역대 감도가 떨어져요. 조금 둔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보통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의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물론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브 보컬에 잘 쓰고요. 뭐 스네어나 이제 킥, 드럼셋 같은 그런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SPL이 발생하는 악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거 쓰고요. 하나 특징 알려드리면 이제 팬텀 파워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쓰려면요. 지금 저도 여기다 넣어놨는데 48V라고 하는 팬텀 파워를 사용해야만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덴서 마이크는 이 안에 따로 전기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장치라서 그거를 켜줘야만 소리가 입력이 돼요. 반대로 이제 그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전기를 받는 역할을 하고요. 그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됐던 것 중 하나는 팬텀 파워를, 그러니까 마이크 선을 연결하기 전에 팬텀을 키면 안 돼요. 파워를 연결하고 나서 파워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끌 때는 파워를 먼저 끄고 선을 빼주고요.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안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마이크라고 하면 이제 헤드셋, 지난주에 전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게 얼굴에 다는 그런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옷깃에다가 딱 거는 마이크. 이게 리발리어 뭐 이어스링에서 보통 저희는 이제 핀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께 주로 많이 달아드리고요. 그 성찬식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손이 핸드프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저희가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되게 그 목사님의 고개 위치랑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서 이렇게 들면 잘 말이 안 들리고요. 숙이면서 말하면 좀 들리고요.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저희가 음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가장 소리라는 게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도 정말 여러 개를 사용하고요. 뭐 보컬들뿐만이 아니라 악기까지 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마이크와 라인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꼭 필요한 데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그 꼭 마이크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같은 데에다가, 지난주에 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20명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20분이 다 마이크를 대달라고 하시면 좀 굉장히 좀 해드리고 싶지만 난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명께 이거 20개를 대드리는 대신에 이거 한 2개 정도만 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마이크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요?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뭐 테스트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나와요. 근데 보통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뭐 체크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많이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때리지 마세요. 마이크를 테스트할 때 마이크 테스트 펑 때리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가 그 충격을 받게 되면은 코일 같은 경우 약해서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장비는 소중히 다뤄야 하니까 싸지 않거든요. 이거 뭐 하나라고 해도 이제 100불, 200불 하니까 예. 돈이잖아요. 교회 장비는 소중히 다룹시다. 자, 이제 무선 마이크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제가 또 질문하신 거 기억하나 하는 게, 마이크 종류가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 두 종류면 무선 마이크는 뭘까? 라고 하시면 저희가 쓰는 무선 마이크는 다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와이어리스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무선인 거예요. 이런 건데 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옆에 있는 게 이제 리시버고요. 그 수신기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 끝에 보시면은 송신기가 붙어 있어요, 마이크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리 신호를 무선으로 저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저 수신기가 그걸 받아서 믹서로 소리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소리가 스피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무선으로 된다.
우리 전화기도 무선으로 쓰잖아요.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옛날 기억하실 텐데 옛날엔 전화기가 다 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전화기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을지 이것처럼요. 떨어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광고 하나를 참 재밌게 봤는데 어떤 그 연예인 아주머니께서 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좋은 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이따만한 전화기 주머니에 넣고 밖에 나가서 애를 보면서 놀이터에서 그러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보면 참 웃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무선이라는 건 참 그 이유입니다. 편의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마이크를 잡으실 때요. 그 특히 무선 마이크를 잡으실 때 저기 위에 있는 그립처럼 밑에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끝에 부분. 거기에 송신 장치가 있거든요. 소리를 보내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 손을 잡으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전파 장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크 끝에를 잡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겠죠. 소리가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달라졌죠.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에를 잡게 되면 왜 소리가 바뀌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그 역상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역상 기능이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여기로는 받지만 여기로는 잘 안 받게 됐어요. 왜냐면은 역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를 막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여기를 잡아버리면 더 이상 캔슬을 하지 않아서 이게 약간 컨덴서 마이크처럼 날카롭게 됩니다. 지금 약간 고음이 조금 더 잘 들리시죠? 약간 생소리, 쉬소리 그게 나죠?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차량팀 분들한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어른분들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부 애들만 봐도 차량팀에 또 막 이러고 이제 가수 뭐 누굴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여기 중간을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용이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전지향성으로 위에를 잡게 되면 전지향성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네. 우리 우드생. 왜 무슨 마이크를 하면은 그 리시버하고 이거 채널 사용하나요? 네, 채널 주파수가 맞는 주파수를 마이크의 주파수를 설정하고요. 리시버의 주파수를 설정해서 맞는 주파수를 찾아서 신호가 잘 가도록. 이건 약간 안테나 개념이고 엉컴한 그런 채널을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방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채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라디오 개념의 그 프리퀀시가 이제 가청 주파수, 가청 프리퀀시 말고요. 2만을 넘어가서 뭐 한참 위로 가면 이제 라디오 주파수가 있고 AM, FM 그게 이제 그쪽 개념인데요. 거기는 너무 깊게 파고드시면 이제 저랑 방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네. 그리고 왜 아까는 하울링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왜 이 귀에 딱 꽂는 거하고 왜 어떻게 이제 왜 목사님이 그런 뭐 말씀하시고 네. 마이크들은 다 꺼져야 되나요? 이거 귀에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은 음향하는 엔지니어가 다 끕니다. 다 꺼요? 네, 뮤트라고 해서 음소거를 해버리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이크도 뮤트를 해버리면 아무리 가까이서 말을 해도 소리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게 뮤트예요. 그냥 음소거를 하는 거예요. TV에서도 뮤트하면은 TV에서도 뮤트를 하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지금도 실수해가지고 뮤트를 안 시켜놓으면은 그 하울링 항상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실수를 몇 번 아니요 많이 했고요. 네, 좀 감각하기 쉬운 그런 실수 중에 하나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를 안 껐다. 그러면 이제 하울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마이크에 대한 혈당 파워에 대해서 예. 컨덴서 마이크에 말씀드렸듯이 컨덴서 마이크에 필요한 전력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48V가 보통 스탠다이즈로 정해져 있습니다. 48V라고 하는 전력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마이크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전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 같은 것도 전원 안 들어가면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볼 때 알렉사 같이 조그만 그런 기계들도 왜 omnidirectional microphone 그러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는 omnidirectional microphone 아닌가요? 그럼 파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48V라고 하는 파워 자체가 그게 큰 파워가 아니고요. 실제로 마이크에 필요한 파워는 10V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굳이 48V를 하는 이유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전기가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얼마나 먼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달이 되도록 48V라고 하는 전력을 투입을 하는 거죠. 혹시 전기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실제로 볼트하고 와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볼트가 높다고 무조건 전력이 센 건 아닙니다. 48V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와트 수가 높아서 이렇게 전력이 센 그런 감전되는 이런 위험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향이라고 하면 흔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건이죠. 믹서라고 합니다. 콘솔이라고 하고요.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소리 신호를 이렇게 전기 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믹서는 이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믹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디지털 믹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믹서는 아마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믹서일 거예요. 그래서 뭐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아날로그 믹서냐 디지털 믹서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생긴 게 다르니까 좀 다르게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믹서는 이제 안에 프리앰프라고 하는 어떤 그 기능을 탑재를 해서 소리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안 쓰면 참 작죠. 맨 뒤에서 들리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믹서 내부에서 프리앰프로 제 소리를 증폭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그림을 좀 넣어봤어요.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있다고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요 하나가 채널 하나예요. 그리고 똑같은 채널이 지금 뭐 한 40개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널이 하나고요. 채널이라는 것은 제 지금 현재로는 제 마이크가 들어가는 요 하나, 그게 채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내려다 이렇게 쭉쭉 이런 그 납들의 기능들을 이제 알아보면은 하나만 아시면 전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보기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를 뚝 떼서 보면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믹서의 그 맨 위에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48V 보이죠? 이게 팬텀입니다. 1번부터 설명하면 게인, 이제 믹서를 사용하실 때 게인을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게인이라는 것은 이제 입력 레벨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 게인을 높이면은 볼륨이 올라가고요, 게인을 낮추면은 볼륨이 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보실 그 페이더랑 좀 역할이 다른데요. 이것은 뭐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게인은 그냥 이제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팬텀 파워 48V 들으셨고, 이제 파이라고 하는 요 3번, 4번이죠. 이거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믹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바꾸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거 하나 들으면 바뀝니다. 팍 뒤집힙니다. 드럼 같은 데서 문제가 될 때 사용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하이패스 필터라고 해서 이제 EQ 그 주파수 개념을 갖춘 주파수에서 100Hz 밑에 있는 아주 낮은 저음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에서 이 하이패스 필터 기능을 꺼버리면 볼 수가 있나? 갑자기 저음이 많아졌죠. 이게 하이패스 필터라는 기능을 끈 겁니다. 키게 되면은 조금 목소리가 가벼워지죠. 이게 저음이 잘린 거예요. 저렇게 저 버튼을 통해서 저음을 잘라서 사람 목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많은 납들, 이게 대체 무엇인가?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페라메트릭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소리의 어떤 음색을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많이 보시기보다는 좀 이따 우리가 실습을 할 거거든요. 실습을 이걸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좀 다르지만 디지털 믹서로 실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거예요. 소리를 직접 만져보시고 어떻게 하고 돌렸을 때 소리가 바뀌는가. 그래서 일단은 개념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요. 쉘빙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쉘빙 타입의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맨 위에 있는 거는 12kHz 아주 높은 고음의 음역을 제어하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LF는 여기 중간에 맨 밑에 있는 거요. 아까 제가 썼던 하이패스 필터보다 조금 약간 더 높은 하지만 여전히 저음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어를 합니다. 80Hz 이하에 제어하고요. 하이미드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4개가 제일 중간 음역대예요. 이 중간 음역대를 지점을 하나를 그 위에 이제 보시면 납이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고 2개인데 위에 있는 거는 프리퀀시를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지정을 하고 밑에 있는 걸로 그 주파수의 이제 볼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볼륨을 줄이면 색깔이 좀 바뀌고 높이면은 또 이제 추가되는 소리가 있겠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직접 만져보시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또 조금 다른 건데 억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찬야팀을 하신 분이라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모니터로 소리를 보내주는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소리가 스피커로 나가잖아요. 근데 무대 위에 있으면은 지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무대이고 저 스피커가 저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제 소리 들을지 몰라도 저는 제 소리 못 들어요. 약간 귀머거리 같은 느낌의 그게 일어나요. 찬양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닥 쪽에다가 저 아니죠? 바닥 쪽에다가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 다른 스피커를 또 깔아드립니다. 그 위에 무대 위에 계신 분들이 소리 들을 수 있게요. 그래서 이 억스 기능을 사용해서 그 신호를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볼륨 개념이 아니라 뭐 메인 스피커에서는 볼륨이 바뀌지 않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를 다른 모니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펙터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억스를 사용하는 것은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프리 가변 스피치는 이거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스위치를 누르고 바꾸면 그 실제 이 PA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다 바뀌는 걸 말하고요. 이 가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모니터 소리만 바뀌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팬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제 머리 터지겠죠. 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리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모니터 그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스피커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 납을 왼쪽으로 돌리면 제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안 나오게 되고 저기서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넣었냐면은 예전에 어떤 분이 방송국에 올라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사님, 저희 지금 스피커 사용하는데 한쪽 스피커에 소리가 안 나와요. 고쳐주세요. 그분은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이게 진짜 큰일 난 뭐 큰 문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제일 왼쪽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쪽 스피커에서밖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라이브 사운드에서는 그냥 제일 중앙에다 놓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녹음에서는 상당히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라이브에서는, 교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다가 놓고 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올리는 그거예요. 아까 게인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볼륨이에요. 볼륨인데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릅니다. 아까 게인은 입력 레벨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마이크로 넣는 그 입력의 그 크기를 얼마나 받겠느냐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 기능이에요. 페이더는
이미 받은 양의 소리를 얼마나 내보내주겠느냐를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뭐 둘 다 똑같은 볼륨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금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페이더 기능이 있고요. 뮤트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뮤트를 누르면 소리가 아예 꺼집니다. 뭐 이거는 믹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지금은 넘어갈게요. 믹서마다 있는 기능이 있고 없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페이더를 올릴 때 어떤 그런 소리 변화의 현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페이더에서 제가 소리를 올리게 되면은 볼륨이 커질 거예요. 그죠? 조금씩 커지죠? 이거 페이더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냥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왜 아날로그를 안 쓰셨어요? 디지털도 다 안 되나요? 많은 교회가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가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그래도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할 줄 알면은 어떤 종류의 아날로그 믹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게인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만질 수가 있어요. 정말 눈에서 바로 만질 수가 있으니까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말 요즘 세대의 그런 이런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제가 여태까지 그 느낀 바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접근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프리퍼를 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 그 엄지노래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운드 깔아주신다고요. 네. 그거 깔아주면 그 사운드가 정말 이거 커져야 될 사운드랑 이게 약간 좀 중복돼서 약간 좀 방해가 되지 않나요? 모니터? 네, 뭐 이거 깔아주는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이따가 볼 텐데 인이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스피커를 까는 대신에 이어폰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폰으로 소리가 들어가게끔. 그러면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좀 줄어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라이브 사운드에서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스피커로만 소리가 나오면 깔끔한데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다 합하면 진짜 지저분해요. 성가대에서도 모니터 스피커 쓰고 차이티에서 쓰고 피아노에서도 쓰고 드럼에서도 쓰고 많이 쓰시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해드리면 그분들은 소리를 못 들으시고 그렇다고 많이 키워드리면 이제 전체 회중들이 듣는 소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효과가 있죠. 좀 많이 고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리가 들어가서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를 저희가 이제 올려달라고 하면 밖으로 송출되는 소리가 작아질 수 있는 건가요? 작아지진 않습니다. 작아지는 않지만 방해가 되겠죠. 그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 소리가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 네, 방해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 예제를 보여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이 스피커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죠? 모니터 스피커는 보통 이쪽으로 향해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들려야 되니까. 제 밑에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향해 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반사 현상 있잖아요. 이 스피커는 일로 나가서 저기 벽을 바로 치는데 얘는 여기서 얘를 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해져요. 뭔가 이렇게 타이밍도 안 맞고 뭔가 소리가 왜 이렇게 답답한 느낌 나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이지요. 자,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믹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신 좀 200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보급이 시작된 믹서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 또한 디지털 믹서이고요. 요거는 현재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믹서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것을 가서 설치하면서 이제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다른 건 없어요. 뭐 기능은 똑같고요. 게인이라든지 아까 뭐 봤던 뭐 EQ라든지 페이더랑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생긴 게 좀 달라서 접근이 힘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디지털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비슷한 건데 뭐 신호를 전환을 해주는 거를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소리 신호예요. 전기 신호가 아니에요, 그죠? 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마이크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믹서에 들어가서 그 전기 신호가 디지털 라이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날로그 소리가 디지털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소리의 색깔을 바꿉니다. 듣기 좋게. 그러면은 그 후에 디지털 소리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요. 믹서가. 그러면 나오면서 스피커가 이제 그 전기 신호를 다시 오디오 신호로 바꿔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거는 조금 복잡하죠. 네. 이게 이제 그 아날로그 소리와 디지털 소리의 차이인데 참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곡선입니다. 정말 완벽한 곡선이에요. 아까 파형 우리가 봤잖아요. 완벽한 곡선인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멀리서 봤을 때는 곡선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디지털 라이즈의 이제 원리입니다. 많이 점이 많을수록 더 소리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이거는 그냥 그림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걸 모른다고 디지털 사용 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합니다. 좀 굉장히 캄한 아이예요. 그래서 변덕이 없고요.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디오 퀄리티라든지 레이턴시라고 해서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스피커로 나가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속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보통 아날로그는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관리가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휴대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하고 이제 모든 그 세팅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컴퓨터처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바로 그 씬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녹음이라든지 이제 커스터마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이제 아웃보드를 볼 텐데 믹서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지 못한 게 지금 사용은 할 수 없지만 여기 하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아날로그 믹서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위에 있는 납들이라든지 그래서 똑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개인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한번 보셔도 돼요. 돌려서 지금 실제로 이게 아날로그 믹서는 얘나 큰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비교 받으신 유형물하고 해서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면서 보셔볼게요. 디지털도 뭐 별로 다르진 않지만 그걸로는 테스트를 현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요. 그냥 생긴 거는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보드를 갈게요. 아웃보드라는 건 뭐냐면은 믹서 내부에 있는 어떤 자질구레한 성능들입니다. 이퀄라이저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컴프레서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이브 사운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능 이퀄라이저입니다. 이퀄라이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리 음악 재생할 때 뭐 이렇게 막 소리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그게 이제 이퀄라이저거든요.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주파수를 제어를 해서 소리의 음색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 EQ를 사용한 음색의 변화이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EQ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청 주파수가 여기 맨 밑에가 20 제일 저음이에요. 20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여기가 제일 저음이고 여기가 제일 고음이에요. 쉽게 이제 피아노의 건반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해요. 피아노 건반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음 쪽은 주파수가 낮고요.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가지고 있는 음역대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그널 프리퀀시를
20Hz에서 2만 Hz까지 가청 주파수의 모든 대역의 소리를 똑같은 볼륨으로 쭉 올라가면서 들려드릴 거예요. 재밌는 거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볼륨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볼륨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뭐 스피커가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음역 대역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조금 다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리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아직 잘 안 들리시죠? 느껴지세요? 네. 이게 50Hz예요. 참고로 볼륨은 커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저음이에요. 그죠? 네, 제가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아직까지도 꽤 저음입니다. 150까지는 저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왠지 볼륨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들으실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고보다 됐습니다. 자, 1000이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 음역대예요. 보통 말소리에서 나오는 아직까지도 이거 자꾸 화면이 꺼지네요. 아직까지도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직 중간입니다. 왠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음역대입니다. 올라갈수록 얘가 촘촘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생긴 파형 자체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좁아지죠. 그럴수록 고음이 됩니다. 자, 1만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리가 좀 아직 안 사라졌어요. 네, 저는 이제는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아니 지금 그 전기 이게 소리. 소리가 아니에요. 자, 방금 보신 것이 음역대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뭔가 잡히시죠.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니까 이게 잡히시죠. 그래서 20에서 40. 아, 이거 자꾸 화면이 꺼지네요. 플러그 한번 근데 간사님 네. 아까 그 이렇게 모양이 나온 게 그게 위상이에요? 그거는 주파수예요. 그게 주파수의 네. 웨이브랭스. 웨이브, 네. 파장, 파장입니다. 네. 파형 뭐 이렇게 이거 표현하는 화면이 거예요. 갑자기 고음은 고보다 가수 머리가 아파진다. 네, 음역 대역마다 이 주파수 음역 대역은요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대역별로 뭐 낮은 대역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주파수 음역대를 들으면 사람의 기분이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800Hz 속을 좀 기분 좋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뭐 어떤 분은 뭐 1200쪽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게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음역대역에 조금 날카로우신 거예요. 예민하신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 사람의 음성도 하이피칭의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예, 그게 바로 사람 목소리마다 가지고 있는 음역대역의 어떤 그 모양입니다. 사람 목소리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하셔야 사실은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건데 아까 소리를 들어보셨으니까 대강 이제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실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날로그보다는 제가 이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그 오디오에 관한 이제 스피치하는 어떤 미국 사람의 음성을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걸로 지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They're just not. And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orrect. 자, 이런 그냥 뭐 오디오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피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아이패드를 가지고 조금 이제 다뤄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같이 하려니까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지금 They're 여기 just 눈에 보이시는 not. And so 푸른색 all 이것이 of the technical 현재- prowess and all of the gear.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그 음역 대역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일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일 왼쪽은 20쪽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20에서부터 2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는 중간 쪽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직접 소리를 한번 조절을 해보실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분씩 한번 이 아이패드로 만지시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부터 돌려가면서 그 여기 보시면 점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손으로 잡고 막 움직이시면 소리가 바뀔 거예요. 한 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리 좀 키워드릴게요.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ould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it could be a funny song, it could be a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e song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causes them to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actually sit down and record a song for your own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바로 조명. 소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오늘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부르고 있어요. 목사님이 혹시 아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제가 생각해요. 자, 제가 계속 재생할 테니까 그 보이시는 것들을 계속 만져보세요 한번.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이게 mixing 올라가면 just 그 aren't 음역대에서 good 볼륨이 올라가고요. songs. They're just 그 not. 음역대만요. And so all 내려가면 of 그 the 음역대에 technical 볼륨이 prowess 주는 and 거예요. all of the gear 그걸로 and 음색을 all of the 바꿉니다.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이제 it could 목사님이 be a 말씀하실 funny 때라든지 song, it could be a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at the song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Causes them to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actually sit down to record a song for your own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They're just not. And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going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저음을 올리셨기 It 때문에 can move 소리가 the 굉장히 listener 둔탁하게 by being a 나오죠.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it could 바꾸는 be 거에 a 따라서 funny song, 네, it could 색깔이 be a 바뀌죠. party song tha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at the song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causes them to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actually sit down to record a song for your own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s, 아날로그는 the 이게 songs 바로 we're 그런 recording and 아까 제가 mixing 납을 몇개 just 보여드렸는데 aren't 이 납을 good 돌림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songs. They're 조절할 수 just 있는 not. And so 원리는 all 똑같은데 of 생긴 게 the 조금 다른 technical 거죠. prowess and 근데 all 디지털이 of the 좋은 건 이렇게 gear 눈으로 볼 수 and 있기 all of 때문에 the strategy for 조금 더 조절이 crafting a 편하게 있습니다.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지금 do, 막 소리가 is 바뀌고 meaningless 있어요.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it could be a funny song, it could be a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at 잠시만요, the 제가 리셋을 좀 song 하겠습니다.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자, 원래대로 돌렸어요.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actually sit down to 한번 record a 만져보세요. song for your own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They're just not. And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it could be a funny song, 조금 빨리 it could be a 갈게요.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at the song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causes them to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직접 actually sit down to 만지시면서 record 소리의 a song 변화를 for 느끼면서 your own 만져보세요.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제가 잠시만요, 리셋을 한 번 더 And 하겠습니다.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it could be a funny song, it could be a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at the song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causes them to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actually sit down to record a song for your own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They're just not. And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소리의 it could 변화를 be a 직접 heartbreaking 느껴보시면서 song, 만지는 it 게 could be a 중요해요. funny song, it could be a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The emotion doesn't matter as much as the fact that the song connect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has that emotional bond, causes them to feel something. So the tip for you is, before you actually sit down to record a song for your own music, for a client, make sure that the song is worthy of recording. A lot of times,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songs. They're just not. And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by being a romantic song, it could be a heartbreaking song, it could be a funny song, it could be a party song that just makes people happy. 자, 지금 직접 만져보시면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대역을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심하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듣기 가장 좀 편안하게 하지만 잘 들리게 하지만 힘이 실려 있게 이런 것들을 좀 엔지니어에 따라서 만지는 EQ에 따라서 회종들이 가장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제 찬양 소리라든지 악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소리도 피아노 소리의 어느 대역을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소리가 확 바뀌어요. 모든 소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EQ라는 것이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이 제일 왼쪽이 저음이요. 저음이고 저쪽이 고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고 내리면은 고음이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 내리면은 뭐 내려가 하는데 좌우로는 어떻게 그게 소리가 달라져요? 저거 포인트를 눌러서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죠. 들어지는 그것은 좌우로 움직이면요, 그냥 그 음역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음역을 하고 싶으면은 한 300쪽까지 그걸 내리면은 그냥 그 음역대로 가서 이제 거기서 내리냐 올리느냐 그거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밴드가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 음역대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이 밴드라고 해요. 네. 하나, 둘, 셋, 4개인데 조절할 수 있는 숫자가 4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개의 밴드를 하나씩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거 내리고 어떤 걸 올리고 그렇게 조절하면서 소리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앞뒤로 좌우로 움직여서 저 소리가 색깔이 좀 달라져요? 만약에 제가 저 3번을 훅 올린 다음에 왼쪽으로 밀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달라져요. 예. 그 밴드 개수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달라지고요. 예전에 오디오 어르신들 옛날 오디오들 보면 이렇게 그래픽 그러니까 밴드 30밴드 이퀄라이저 뭐 이런 거 이렇게 광고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30개 밴드가 이렇게 쭉 있어서 채널 주파수별로 그래서 막 이거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막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사실은. 나도 잘 몰라들어. 음성 변조는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도 질문이 나왔지만 음성 변조는 아마 컴프레서 이후에 이제 이펙터를 설명을 하면 음성 변조가 있을 텐데 아마 이펙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시간이 않기 때문에 많지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컴프레서라고 하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퀄라이저와는 또 다른 건데요. 이거는 소리의 그러니까 크기와 작기를 관여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어떤 그 선이에요. 그래서 컴프레서 기능을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너무 작은 소리는 이렇게 작은 소리는 그래도 잘 들릴 수 있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너무 큰 소리는 좀 줄여주면서 시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브에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런 기능이에요. 아마 모든 음향기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펙터인데요. 아까 그 이제 에코를 생각하시면 아마 가장 친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에코 기능을 에코까지는 아니고 한번 잔향 기능을 좀 넣어볼게요. 제 목소리에.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네요. 이게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말고 아까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믹서에서도 되지만요.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을 하시면요.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다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에서도 이 음향을 지금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을 할 때 음향을 그러니까 오디오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볼륨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음향을 믹스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 수음이 되거나 잘못 이렇게 지음이 됐을 때 그걸 좀 보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색깔에 목소리들을 좀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펙터를 걸어가지고 뭔가 때깔을 입혀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영상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든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든 뭐 베가스든 아니면 뭐 파이널 컷이든
조금 초급자용에는 없지만 중급자 이상 되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영상 편집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이펙터라든지 이런 기능. 아까 우리가 들어봤던 외국인 목소리죠. 그 목소리에 제가 이펙터를 한번 입혀볼게요. A lot of times, 지금은 안 입혔어요. the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aren't good 여기서 제가- songs. They're just not. And so all of the technical prowess and all of the gear and all of the strategy for crafting a radio-ready song, which is what I'm here to help you do, is meaningless if the song isn't good and if the song doesn't move the listener in some way. Now, it can move the listener. 목욕탕에서 말하는 거죠. 이게 이펙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벌브라고 하고요. 보통 노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만약에 지금은 제가 너무 과하게 걸었는데 한 이 정도로 해서 놓고 들으면은 A lot of times, 이런 the 느낌. songs we're recording and mixing just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의 그냥 스피치 내용이 아니고 노래였다면, 예를 들어서 저기 김효인 주사님께서 노래를 하실 때 제가 이걸 싹 올려드리면 아주 소리가 이쁘게 이제 들리는 그런 목욕탕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제 이펙터라는 개념이 그런 거를 활용을 한 거고요. 가을에 좀 올려서. 이펙터는 지금 있는 리버브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기능들은 좀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를 좀 하셔야 이게 뭐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죠. 딜레이라든지, 딜레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에코예요. 그게 이제 에코 딜레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펙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뭐 수십 수백 가지의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네. 네, 그것은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스피커로 가는데 이 스피커는 사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저게 스피커예요. 좋은 소리를 원하시면 돈을 많이 쓰시면 돼요. 스피커는 정말 정직해서 많이 돈을 쓰면, 그러니까 비싼 걸 쓸수록 소리가 좋습니다. 그냥 소리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 전기 신호를 오디오 신호로 바꿔서, 지난주에 전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내부에 보시면 소리를 밀어요. 얘가 정말 피지컬이 밀어요. 그래서 그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귀에 도달하게 되죠. 스피커 이제 액티브 스피커 있고 패시브 스피커가 있는데, 액티브는 파워드 스피커라고 해서 전기를 이렇게 따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액티브 스피커고요. 전기를 따로 연결해줘야 되고, 패시브라는 것은 전기를 쓰지 않는 대신에 파워 앰프라는 다른 기기를 또 사용해서 이제 전기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의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 저렇게 노래하시는 분 밑에 깔아드리는 그런 스피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를 듣고 노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없으면은 이제 폴로월 밑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공사를 그렇게 한 거죠. 저 그림의 예제에서는 정말 모니터 스피커용에 바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한 건데, 저는 아직 실제로 저렇게 하는 걸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자, 그리고 이제 인이어 모니터로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스피커인데 실제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이어폰을 끼고 듣는 모니터. 그게 인이어 모니터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음향기 연결은 이제 케이블 종류를 볼 건데, 케이블 구조는 뭐 넘길게요.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서 넘길게요. 케이블 종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케이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XLR 케이블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 마이크도 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핫, 콜드, 그리고 그라운드라고 하죠. 그라운드라는 것은 이제 전기 노이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요, 노이즈를 덜 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케이블이 웬만해서 노이즈를 잘 안 탑니다.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요.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헤드폰 잭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악기 같은 경우, 베이스 기타라든지 이런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요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전기 노이즈를 탈 때가 많아요.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전기 노이즈 많이 타는데, DI박스라는 이런 물건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아까 쿼러 케이블, 이 케이블을 요 케이블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는 이게 쿼러 케이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보시면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키보드라든지 베이스 악기에 사용하죠.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정 제품 집에서 이제 비디오라든지 스피커로 보내줄 때 사용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잘 사용을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버티컬 케이블이라서 좀 다른 디지털 케이블 사용하고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봤던 코러 케이블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전화기에 넣는 그 크기 있죠? 3.5mm 그게 이 케이블이에요. 네, 헤드폰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스피콘이라는 것은 아까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를 말씀드렸는데 패시브 스피커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가정에서 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의 종류와 많은 어댑터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한두 개씩 갖고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필요할 때가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댑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의 종류들입니다.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케이블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재밌는 짤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이 그림을 올리고 이 모든 케이블을 다 아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해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도는 짤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많은 케이블을 이해하고 있는 여성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자, 머리가 터질 텐데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귀입니다. 소리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의 귀죠. 귀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사람의 몸에 뼈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개가 있어요. 그죠? 200개 훨씬 넘죠? 근데 인체에 있는 모든 뼈 중에 가장 작은 뼈 3개가 다 귀에 있어요. 제일 작은 뼈 3개가 귀에 있어요. 그만큼 청력이라는 것은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마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뼈가 되게 작은 거를 알면서도 저는 약간 은혜를 느꼈는데 사람이 가진 오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것과 긴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땐 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믹서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소리가 안 나고 있고 나의 뜻이라든지 세상의 소리 다 줄이고 하나의 뜻만 이렇게 쭉 올리라고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혹시 또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골드 플레이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차이가 있다고 믿는 뮤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율이 있습니다. 달라요. 골드- 전기 신호의 전도율이 달라요. 예, 전도율, 네. 저항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들이 이제 보통 그러니까 골드 그걸 이제 그 금색깔이라든지 이런 그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격 맞습니다. 이 오디오 기기는요 복잡한 거 없어요. 비싸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무슨 뭐 가격 싼 것 중에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대부분은 비싼 건 그냥 좋습니다. 뭐 소리 전도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주 정기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쌀수록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오늘 너무 좀 정신없게 너무 좋았어요. 네, 진행한 것 같아서 좀 전달을 잘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네. 나중에 믹서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사실 우리도 아까 만져보시고 나서 이런 거구나 알았듯이 교회에서 이제 믹서를 만드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면은 조금씩 감각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후에 이제 저한테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간사님 지금 목사님 목소리 800Hz가 좀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간사직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음향 여기까지고요. 조금
많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전달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잘하셨어요. 이후에는 조금 건강에 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참고로 다음 주 수업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폰 말고 DSLR